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2회 시작합니다. 저는 뮤브의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분 나와주셨는데 앞으로는 저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주실 분입니다.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현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사실 첫날 녹음하고 굉장히 그때 많이 떨렸는데 네, 이번 주차도 굉장히 떨리고요. 네.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젠 또 우리가 매주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약간은 주인의식 그쵸. 가져주시고 매주 민재 씨를 상대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네. 좀 있거든요. 이제는 게스트가 아니다. 내 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너십.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은 뭐 워낙 잘하시니까 네 지난주에도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저와 더블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역시 뭐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이자 모 음원 사이트에 재직하고 계시는 음악 관계자이자 또 엄청난 음악 수집가 성원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훈호입니다. 일단은 뭐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네. 제 음원 사이트에 재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음악 일은 하고 있지 않고요. 사업 부서에 있고 네. 음악은 이제 수집하는 지금 그래서 더 광적으로 코로나를 맞이해서 네네. 집안에 이제 LP를 쌓아놓고 있는 성훈호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희는 뭐 특히 저는 워낙 네네. 되게 많이 놀러 갔으니까 저 지난 마지막 술자리 때 제가 좀 쓰러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굉장히 저는 속으로 네. 확실히 좀 의리가 있구나. 뭐 그런 걸로 뭐 그럴 수 있죠. 술 먹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히 뭐 어떤 주사가 있거나 하지 않았고 네네. 그때 되게 피곤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젊으신 분들 90년대생 세 분을 제가 네네. 오롯이 혼자서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이 많이 떨렸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참 감사하고 와주셔서 아니요, 저는 너무 제가 감사드리죠. 또 두 분께서 또 의욕이 넘치게 또 이런 뮤브를 해주시겠다고 또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김반야 작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세 네. 분께서 아주 좋은 음악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1회가 업로드 됐고요. 뭐 스포티파이에서는 음악과 같이 들으실 수 있고 팟빵,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등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아직 팔로워가 많지 않지만 매거진 _뮤브 치면은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소식도 올려드리고 방송에서 소개한 노래들 플레이리스트로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코너가 있어요. 네네. 코너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송에 코너가 하나인데 그럼 코너가 근데 의외로 되게 오디오가 많이 비네요. 이게 정연경님께서 너무 많이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이게 그쵸. 귀에 눌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안경을 왜 안 쓰셨죠? 저 수술했습니다. 그래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안경을 좀 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정민재님의 눈빛 공격을 좀 네, 막을 알겠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지금 진행 멘트를 적고만 써놨는데 네네.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약간 네. 나눠서 하면 되니까 네. 좀 아직까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 할 몫이나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진행 멘트는 제가 그냥 가져왔거든요. 네. 진행 멘트가 그러면 정연경 씨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없죠. 원래는 사실 도의상 이렇게 오늘도 특별한 손님 이런 건 영경 씨가 하면 좋긴 한데 네. 이거는 나중에 좀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저희 코너가 있습니다. 뉴직이라는 코너인데요. 뉴뮤직. 뉴직. 네. 뉴뮤직의 뭐 준말이겠죠? 그렇죠. 뉴스와 뮤직 그리고 뉴뮤직 이렇게 해서 네. 한 주의 음악 뉴스와 신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뉴직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죠? 영경 씨부터 준비하신 내용. 네. 7월 들어서 이제 토니 베넷과 시네이드 오코너 두 거장이 별세했다는 소식, 좀 무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먼저 토니 베넷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1일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미국의 재즈 싱어이자 팝 보컬리스트죠. 토니 베넷은 총 20개의 그래미상을 받은 노장 크루너입니다. 네.
지금 세대에게도 이름이 되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활동 후기였던 90년대에는 아들 데니 베넷의 도움을 받았고 말년에는 레이디 가가와 활동하면서 젊은 관중들에게 어필을 좀 자주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의 마지막 활동도 이제 2년 전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One Last Time 공연이었어요.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중지를 선언했는데 혹시 두 분은 공연 보셨나요? 이 공연은 안 볼 수가 없는 게 그 인스타그램 인별그램을 꼭 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파킨슨 병으로 좀 고생을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생일에 맞춰서 일어난 공연에서 네. 그 전까지는 기억도 못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다가 네. 무대에 올라서 음. 정말 경이롭게 완창을 하고 정말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을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닌데 많이 뜨죠 또. 추천이 많이 뜨고 알고리즘을. 볼 때마다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약간 자극적인 워딩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뭐 네. 치매 걸린 어떤 뭐 레전드의 노자- 마지막 네.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토니 베넷은 아무래도 앨범 아티스트예요. 이렇게 싱글 보면 물론 뭐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같은 곡들 뭐 Boulevard of Broken Dreams, 네네. Because of You 같은 곡들이 있긴 하지만 전형적으로 앨범 안에서 굉장히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네. 특히 카탈로그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팀 페넬리부터 시작해서 빌 에반스와의 듀엣도 있고요. 레이 찰스와도 했고 또 그리고 정영경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이디 가가와의 2장의 듀엣 앨범 그리고 뭐 다이애나 크랄과도 듀엣 앨범을 있죠. 했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고 또 예술에도 또 미술에도 능해가지고 이분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좀 약물 문제도 좀 있고 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 시기에는 또 이제 전시회도 하면서 다시 이제 90년대에 올라오면서 MTV 언플러그드로 사실 라이브 앨범이 어떤 그래미를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으면서 네.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고 그 당시에 벌써 70이었거든요. 나이가 거의 네네. 70이었는데도 정말 창창한 그런 보컬로 놀라움을 선사했던 또 앨범이었죠. 잊을 수 없는 노래가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함께했던 바디 앤 그렇죠. 소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하죠. 근데 저는 감히 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를 하다 보면 컨텐츠 기획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발빠르게 유저들께 뭐 플레이리스트를 선사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죠. 지금 뭐 다 갖춰져 있겠지만 네. 그 당시 1순위가 토니 베넷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개념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그렇죠. 응급한 상황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준비. 되니까. 또 그렇죠. 워낙 투병을 오래 하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막 엄청 아프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가 좀 있었으니까 네네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베넷은 참전 용사이자 또 시민 운동가이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좀 나치를 직접 상대하기도 하고 65년 엘러바마에서 진행된 흑인 참정권 행사에 참여를 해서 마틴 루터킹과 실제로 함께 길을 걷기도 했어요. 뭔가 살아있는 현대사네요. 그쵸. 네. 그 밖에 뭐 흑인 뮤지션들의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시민 활동으로 상을 받기도 해서 좀 베넷 역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인종차별 이슈에 대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일생에 걸쳐서 조금 굵직한 풍파를 모두 겪었음에도 항상 따뜻한 목소리랑 웃음으로 이제 관중을 맞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기쁨을 선사하는 걸 되게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죽음이 좀 대중에게나 또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나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미국인이 사랑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현대로 올수록 최근에 들어서 그런 많은 활동이 주목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욱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분이 항상 보면 웃상이시잖아요. 그렇죠. 울산 실제로도 화회탈상이죠. 네. 네. 실제로도 그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엄청 그 소문이랄까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뭐 평판 같은 네. 것들이 너무 좋은 선배다. 뭐 그런 얘기들 항상 많이 했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시네이드 오코너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니 베넷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그런 열린 자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컬래버레이션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봐요. 나이가 많이 들면 아무래도 작품 활동에 있어서 좀 위축도 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네. 케이스가 많은데 뭐 듀엣 앨범이라든지 듀엣
투 앨범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신진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이 또 그의 음악을 좀 더 요즘 세대들에게 알리고 또 가치가 있는 음악으로 격상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토니 베넷이 특히 레이디 가가랑 협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게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생고기 옷 입고 화제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되던 가수였는데 그런 아티스트와의 어떤 작품 활동을 되게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열린 사고의 어떤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윈윈의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해? 그쵸.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런 느낌도 있었고 토니 베넷한테는 굉장히 진짜 요즘에도 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기력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네. 있겠죠. 사실 그게 원래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하려고 했다가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죠. 파트너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레이디 가가 온 거였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참 저도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네이드 오코너도 근데 갑자기 며칠 차이로 돌아가셨다고 네. 비보가 왔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시네이드 오코너는 아티스트이자 운동가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에 네. 걸쳐서 투쟁을 해왔고 이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시네이드 오코너는 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네. 좀 부드럽지만 되게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동시에 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투쟁가 한 명이 사라졌다. 그런 감상이었고 사실 시네이드 오코너는 대중들한테는 그 빌보드 넘버원 트랙이죠. Nothing Compares to You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삭발머리를 하고 이제 프린스의 곡을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당대에는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을 텐데 이 삭발머리에는 투쟁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가부장제 그다음에 여성의 대상화 성차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좀 자극적인 행동들을 했다고 밝혔고 아동학대의 좀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오코너는 이렇게 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을 해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SNL 사건이죠. 저도 정말 그거 옛날에 보면서 사실 당대에 보진 못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잖아요. 네. 참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정말 92년도에 이제 출연을 해서 요한 바오르 2세의 사진을 정말 카메라 앞에서 찢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네, 진짜 적과 싸워라 라는 어떤 말을 남겼는데 참고로 요한 바오로 2세는 추기경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묵인하고 방관했다면서 조금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제가 되게 굉장히 놀랐던 점은 이미 Nothing Compares to You가 빌보드 1위를 찍으면서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런 명성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센 워딩을 쓴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정말 타고난 혁명가였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후 오코너는 좀 SNL 측으로부터 출연 금지 딱지를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코너가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정말 그건 사실 멋진 일이었다라고 회고를 해서 너무 모르긴 몰라도 그분 입장에서 SNL에서 출연 금지를 당했다고 해서 그거에 막 타격 입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어차피 이런 안 나갈 느낌이죠. 생각이었다. 안 나갈 각오로 했겠죠 그런 일을. 당시에도 거기 출연진 하나가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어차피 안 나갈 거였다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네이드 오코너는 아동학대 생존자의 트라우마와 좀 평생 싸워왔고 또 아들을 잃었잖아요 중간에. 그런 고통을 또 받아들여야만 하면서 그런 오코너의 삶 자체가 바로 투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네이드 오코너도 있었고 토니 베넷도 있었고 참 올해 이렇게 음악계 레전드들이 참 국내외에서 세상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해봤는데 상반기에만 해도 지금 벌써 10명이 훌쩍 넘어요. 제가 우리에게 그래도 좀 이름이 익숙한 뮤지션만 가져왔는데도 뭐 1월 11일에 제프 백부터 시작해서 버트 바카락, 웨인 쇼터, 바비 콜드웰, 류이치 사카모토, 해리 벨라폰테 그리고 제가 너무나 또 원호 씨도 너무나 좋아했던 그쵸. 티나 네. 터너 그리고 조지 윈스턴,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코콜리도 세상을 떠났어요. 웨일이죠. 네, 뭐 제인 버킨까지. 또 국내에서는 현미 선생님께서 4월달에 작곡하셨고, 그래서 참 올해 음악 팬의 입장에서는 참 슬프기도 하고, 좀 많은 이별이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 전 토니 베넷
하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같이 한 노래 들으면 어떨까요? 아, 너무 바디 좋습니다. 앤 소울. 네.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른 바디 앤 소울 듣고 오겠습니다.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른 바디 앤 소울 듣고 왔습니다. 아, 참 멋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약간 발음하실 때 배철수님 약간 느낌이 나네요. 그런가요? 영어 발음하실 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인. 닐바나라고 하겠습니다. 닐바나. 네. 자, 다음 소식 제가 준비했는데요. 롤링스톤에서, 음악 잡지 롤링스톤에서 7월 20일 날 재밌는 기사를 냈어요. The 100 Greatest Songs in the History of Korean Pop Music. 그러니까는 가장 위대한 한국 대중음악 100곡 이렇게 해서 순위를 냈는데 이 순위가 나오고 참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그중에서 뭐 거의 비판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는. 순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1위가 소녀시대의 G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위까지만 해보면은 2위가 H.O.T의 캔디, 3위가 아이유의 좋은 날, 4위 방탄소년단 봄날, 5위 조용필의 단발머리, 6위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7위 빅뱅의 하루하루, 8위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9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그리고 10위가 원더걸스의 텔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K-팝 순위 같은데 네. 재밌게도 뭐 여기 김추자의 거짓말이야가 37위고요. 엄정화의 포이즌 38위. 그리고 뭐 룰라의 3,4가 53위. 유재의 사랑하기 때문에 54위. 뭐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56위. 윤심덕의 사회 참미도 있어요. 57위. 100위가 악동뮤지션의 200%인데 99위가 김시스터즈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참 K-팝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한국 대중음악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순위예요. 코리안 팝 뮤직을. 네. 전 이거 보면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순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도 없고 네. 여기 지금 빠져있는 가수들 제가 얼핏 추렸거든요.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나는 이름 검색해봤는데 없었던 이름이 남진 나훈아 없죠. 심수봉도 없죠. 부활도 없죠. 임재범 자우림 뭐 윤도현, 뭐 윤신의, 이상은, 윤종신, 윤상, 이소라 아무도 없어요. 저는 2018년도에 그 멜론과 한겨레 신문이 했던 한국 명반, 네네, 대중음악 명반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순위를 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네.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커버리지를 갖고 어느 대상을 상대로 순서를 정할 것이고 또 이게 1위다 2위다. 그럼 왜 1인지 2위인지가 정말 명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첫 번째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분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말씀하신 대로 빠진 아티스트들도 많고 또 그냥 언뜻 봤을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 올랐거든요. 네. 양혜은 씨. 근데 양혜은 씨가 가수가 그 보면은 김민기 씨를 만난 거잖아요. 양혜은 씨. 근데 이제 청개구리에서 송라이터 양희은이 싱어 김민기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류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저명한 음악 잡지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다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마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첫 번째 든 생각은 굳이 왜 그랬을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뤘다라면 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차라리 범위를 좀 굉장히 넓게 잡았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획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 음악을 이렇게 조명하는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때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당혹스러움이 있었냐면 예전에 서울 소울 페스티벌 때 맥스웰이 공연을 하러 나왔는데 맞아요. 그때 등 뒤에 스크린에 신해철 님이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약간 뜬금 보였어요. 그때도 저 상황에서 맥스웰은 과연 마음을 알까? 그러니까요. 네, 마찬가지라 그럼 롤링스톤스는 한국 음악을
알까? 왜냐하면 이 안에 무슨 코리안 뮤직 디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 100% 외주로 돌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롤링스톤즈도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네. 이런 기사를 낸 것도 뭐 롤링스톤이 공인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함량 미달의 기사이기도 네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을 다 커버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아이돌 음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년 네.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팝인 거잖아요. 그 케이팝의 그런 카탈로그들이 뭐 상위권을 다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음악 그런 역사가 짧나 이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깊은 아쉬움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컨트리뷰터들 봐도 글쎄요, 뭐 국내 음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양희은의 아침 이슬 얘기했지만은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93이거든요. 네. 92가 박재범의 All I Wanna Do예요. 이게 All I Wanna Do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All I Wanna Do가 그렇죠. 아침 이슬보다 어떤 점에서 위대할까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순위를 봤을 맞죠. 때. 근데 모르겠어요. 아티클을 봐도 모르겠고 그냥 곡 속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침 이슬보다 All I Wanna Do가 한 순위 위에 있는 거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웃겼고 한국 사람들 사실 K-팝과 가요, 그러니까 K-팝과 그 외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어려워서 한국 대중음악상 지금 저 하고 있지만은 K-팝을 나눈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팝 분과에 놔두니까는 최백호랑 뭐 김현철이랑 뭐 태연이랑 같은 카테고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연 앨범을 최백호 앨범하고 비교할 수 있나? 어떤 점이 더 우열을 가릴 때 이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K-팝은 성격이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좀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게 하고 팝 그러니까 우린 가요죠. 네네. 가요는 가요끼리 이렇게 한 건데 롤링스톤이 이거를 참 용감하게 도전은 했는데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저는 뭐 롤링스톤이 이거 하든지 말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거를 보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 대중음악을 공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네네. 다 롤링스톤의 리스트, 빌보드의 리스트 보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좀 왜곡된 잘못된 어떤 인식이나 정보를 갖게 될까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깊게 다룰수록 롤링스톤을 우리가 너무 신경 쓰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보여서 저는 이 리스트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원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K-팝 곡이 절대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왜 그 소개에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한다고 글을 썼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저는 바로 내려서 이제 1위부터 봤어요. 네. 1위가 G였고 이 G 설명을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왜 1위인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랑에 대한 열병을 막 이제 막 광적으로 한 뭐 이전까지 이런 노래는 없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열병을 안 다룬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일단 그 전부터 뭐 핑클의 사랑의 향기, 뭐 원더걸스 이바보, 카라하니 이런 주접 K-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그것부터 역사를 되게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읽었을 때 사실 G가 터졌을 때는 그때 당시에 샤인이랑 이제 같이 묶여서 그 스키니진을 굉장히 유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K-팝의 어떤 패션과 그런 문화 같은 측면들이 많이 조명이 됐었는데 그런 맥락도 아예 없고 왜 1위인지도 안 나와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어떤 정보들도 전달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글은 뭘까 싶어서 다른 순위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뭐 물론 민재 씨는 K-팝이랑 한국 그 가요곡을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의견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K-팝도 우리나라 음악이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것들 다 우리나라 뭐 트로트도 있을 수 있겠고 가요 발라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한 번쯤은 뭔가 풀 카탈로그 그렇죠. 다뤄줘야 될 네네네.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럴 거라면 정말로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리스트들을 만드는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리스트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곡의 순위를 정할 때는 이 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었고 어떤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롤링스톤즈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가 1등을 했다. 저는 소년시대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지가 과연 우리나라의 음악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명백하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다만 이런 기획이라는 게 해외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다루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조금 더 리스트를 선정하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가장 위대한 500곡 뽑을 때는 1위를 아레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를 해놓고 네. 우리는 100곡 뽑으면서 G를 G를 해놨다? 뽑았죠? 그러면은 뭐 아침 이슬 이런 노래 그렇죠. 만약에 그들의 입장이었으면 아침 이슬 1위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10위? 리스펙트를 1위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해가 없는 거죠. 네, 전혀. 네, 그렇죠. 네. 10위권에 유재하가 없다는 것도 저는 좀 많이 놀랐고 참 이게 유재하 씨 탄생 60주년을 맞이해서 이게 이렇게 욕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롤링스톤즈가 그래서 참 롤링스톤이죠. 롤링스톤. 가끔씩 헷갈려요. 롤링스톤즈랑. 드는 솔직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롤링스톤 그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아무튼 매겼다.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당했다. 한 방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 당한 거야. 지금 그래서 썩 기분 좋지 않은 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 정리하면서 저 이 노래 골랐어요. Mind Your Business.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 신곡인데요. Will I Am과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같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썩 좋지는 않은데 솔직한 얘기예요. 노래가 그렇게 막 추천곡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목과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이 롤링스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Mind Your Business 가져왔습니다. Will I Am과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입니다. Will I Am과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원호 씨가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볼 건데 이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와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솔직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얘기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사실 별 생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요 몇 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작업들이 바로 테일러스 버전이거든요. 네네. 예전에 그 빅머신 레코드죠. 컨트리 했을 때 그 테일러 스위프트 데뷔 앨범부터 시작해서 6장의 앨범에 대한 마스터권을 빅머신 레코드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넘겨주지 않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래? 그럼 다시 하지 뭐. 어차피 이런- 내가 쓴 노래고. 그죠? 내가 쓴 노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작권은 송라이팅에 대한 이제 권리고요. 또 저작권 인접권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현권 그리고 하나는 이게 판권도 그렇고 마스터권입니다. 이 실현권은 뭐냐면 그 음반에 참여했던 그 음원에 참여했던 연주자들 있잖아요. 그 음악을 연주했던 연주자들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마스터권, 판권은 좀 그렇고 마스터권, 네. 마스터권 같은 경우는 그 음반을 만드는데 제작비를 댄 그런 사람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작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권, 음원의 마스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음원을 어떻게든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뽑을 대로 뽑지 않았냐. 이제 나한테 달라. 어차피 내가 쓰고 나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이 정도면 좀 넘겨라. 내가 공짜로 하겠다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챙겨줄 테니까 이제 나한테 넘겨라 했는데 레이블로 옮길 때. 네. 근데 넘기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로 들어보면 매기려고 하는구나.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뭔가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음원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그 어레인징도 굉장히 비슷하게 했고 하면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곡을 직접 쓰는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판권을 본인이 갖지 못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유린당했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너무 우리나라 심했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마스터권을 심지어 우리나라는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음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가수들의 앨범이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많은 음원들은 정말로 지금 누가 갖고는 있는데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티스트들이 판권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히 내가 이런 거대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마스터권을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아티스트가 굳이 메이저 레이블에 소속되지 않아도 본인의 음악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마스터건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안 주겠다면 그럼 내가 다시 하겠다. 네. 이런 쿨한 접근이 저는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빗대봤을 때 예전에도 한번 그 파스텔 뮤직이랑 에피톤 프로젝트와의 심규선 씨 뭐 이런 분들 심규선 씨, 있었죠. 네, 그렇죠. 그분들 간에도 이제 이런 마스터권에 대한 분쟁이 좀 일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확대해 보자면 90년대 우리나라의 그 대중가의 황금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좀 다시 판매되지 않고 있는, 다 재발매되지 않고 있는 음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강수지 씨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강수지 씨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미모 때문에 좀 약간 실력을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받았던 아티스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박창학 씨 아니면 윤상 씨의 작곡 그리고 강수지의 작사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완전 메가히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흩어진 나날도 마찬가지고 네. 보랏빛 향기도 다 강수지 씨의 가사인데 그렇죠. 이 앨범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아마 지금 판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옛날에 이제 찍었던 강수지 씨의 앨범이 계속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강수지 씨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티스트 분들도 이게 내 곡을 다시 뭐 불렀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뭐 오리지널리티를 좀 상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동력을 얻어서 좀 특히 우리나라의 90년대 좀 유명했던 아티스트들도 많잖아요. 송라이터들도. 그분들이 좀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의 시도를 본받다기보다는 시도를 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참고해서 좀 음악 활동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음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게 꼭 실물 음반이 아니어도 그렇죠. 디지털 음원을 감상해도 그 마스터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수익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가창자와 뭐 이런 목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가 새로 불러도 저는 얼마든지 좋을 것 같다. 또 예전 음반 같은 경우는 음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막혀 있는. 그럼 그거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다시 살리고 싶은 곡들 이런 곡들은 또 좀 다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테일러스 버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쵸. 어렸을 때 만든 그쵸. 그때 막 내가 이걸 느껴서 만들었던 그래서 그때 불렀던 그 감정이랑 지금 너무나 매끈하게 유려하게 부르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 테일러 스위프트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니까는 이거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지금 가장 구매력이 큰 가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경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저는 이런 활동을 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거대 뮤지션이 먼저 선도했다는 점도 굉장히 놀랍고 아까 원호 씨가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좀 이제는 뭐 원히트 원더든 아니면 옛날에만 활동하고 이제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가수든 어쨌거나 내 권리를 찾아서 대중 앞에서 다시 나타나는 게 대중들에게도 정말 좋은 어떤 기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방법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자기 히트곡을 다시 불렀던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수 그 예전에 성인가요 하셨던 분들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뭐 패티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뭐 레코딩했던 곡을 다시 한번 레코딩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행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그런 저항의 조건으로 바라봤을 때 그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의미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유수의 아티스트 분들께서 유수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 좀 아쉬운 아티스트들 좀 활동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아티스트들 활동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이런 시도를 좀 참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음악가로서의 주권 찾기에 대한 맞습니다. 문제니까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 판권이라는 게 이제 70년이에요. 그런 저작권 기간, 네네네. 만료 기간이. 근데 이제 음반사들이 왜 리마스터링을 하냐? 리마스터링을 하면 다시 그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판권에 대해서 음반사들도 물론 뭐 투자한 거에 대한 걸 챙겨야겠지만 아티스트들과의 이런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건 아니고 맞아요. 이런
분쟁이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하는 근데 것들이. 확실히 지금 이 레코드 바이닐 그 바이닐판 붐이 막 불면서 이 문제가 더 불거졌어요 국내에서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디든 메이저 아티스트든 나는 몰랐는데 내 앨범이 LP로 나온대. 그것도 막 천장 한정으로 네. 나온대. 그러면은 저는 몰랐으니까 내가 만약 아티스트면은 공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이제 팬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거 그쵸. 왜 천장 한정만 찍냐. 그리고 그거 왜 공지 안 했냐. 나 못 샀다. 그래서 업자들만 사가지고 그게 리셀만 가격 붙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아티스트를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DM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뭐 화가 난 팬한테 그렇죠. 나도 몰랐다.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이런 품질 자체가 재발매가 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매되는 음반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CD로만 나왔을 때 테이프랑 그때 당시에 그러면 LP로는 원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트워크라든지 우리나라의 과연 음반 제작자들이 예전에 그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본을 갖고 있을까요? 그쵸. 저는 100%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람회 1, 2집이 나왔을 때도 이 집의 그런 자켓 컨디션을 보고 아니면 폰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아트워크잖아요. 그쵸. 근데 뭐 대충 맑은 고딕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면 저도 좀 사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많아요. 굉장히 사진은 찢어지고 찢어지고 크레디트도 완벽하지 않고 네. 그냥 굉장히 아쉽죠. 진짜 심한 경우는 뭐 인터넷에 있는 사진 받고 그쵸. 인터넷에 있는 음원 가져와서 찍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죠. 내가 만들어도 네.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공장에 맡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재녹음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한번 들을까요? 이 테일러스 버전에서. 저는 화이트 호스 테일러 들어볼까요? 스위프트 네, 맞습니다. 2집에 들어있는 테일러스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죠. 테일러스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화이트 호스. 테일러 스위프트의 화이트 White 호스 테일러스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최근에 발매된 노래 중에 같이 듣고 싶은 추천곡 소개할 건데요. 뭐 방송에서는 우리가 한 곡씩 소개하지만은 뮤브 인스타그램 골뱅이 매거진 _ 뮤브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희 각자 5곡씩 골랐잖아요. 맞습니다. 그 리스트 총 15곡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하면은 저는 사실 앨범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바비 사운드트랙. 그 중에서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 테임 임팔라가 부른 Journey to the Real World. 이 노래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바비 앨범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크 론슨 프로듀싱이더라고요. 그래서 17곡 트랙인데 저는 뭐 선공개로 나왔던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뭐 두알리파의 Dance the 네. Night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이런 노래 다 좋았는데 쭉 들으면서 한 리조의 핑크도 좋고요. 첫 곡 뭐 들으면서 쭉 좋았어요. 샘 스미스의 Man I Am도 좋고 근데 진짜 멋있는 노래는 테임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저 영화를 아직 못 봐서 이 노래가 어디 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약간 아주 노스텔지어틱한 신스 사운드와 노래는 진짜 짧아요. 한 2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어떤 장면의 전환 이런 데 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에서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앨범도 좋구만. 좋구먼. 굉장히 그 라인업이 화려한데 의외로 라인업이 화려하면은 들을 음악이 좀 이렇게 빈약한 맞아요. 경우도 있는데 네. 굉장히 잘 짜여진 네. 특히 뭐 저는 두아리파의 댄스 더 나잇을 듣고 이 곡은 정말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진 노래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포함해서 Journey to the Real World 포함해서 바비 사운드트랙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호 씨의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요즘에 좀 빠진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워낙 제가 드림팝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뭐 신혜경 씨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 싱어송라이터 김세영 님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네, 음악이. 네. 그래서 EP가 나왔는데 EP에서도 뭐 실증이라든지 아니면 알람 같은 노래도 좋았지만 최근에 이제 7월 초에 나왔던 그 마지막을 아는 사이라는 네네. 곡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독창적인 제목이다. 마지막을 아는 사이는 무슨 사이냐? 헤어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게 가사가 마지막을 아는 사이가 됐고 나의 마음은 못내 아쉬울 테죠. 긴 사랑을 닫고
왜 난 갇혀진 만남의 끝에서 괜한 행복을 되돌려 볼까요?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독창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곡이 크게 세 가지 루프로 구성이 돼요. 이게 이제 초반, 중반, 중반이 다 그 루프가 달라요. 네. 근데 그 루프를 한번 들어보면서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얼마 전에 공연을 갔다 왔는데 그 남자분들 전 남자니까 이제 봤을 때 킹 받는 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뮤지션이 약간 그 연주를 하시면서 네네네. 본인의 연주에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표정. 맞아요. 네네. 뭐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눈을 계속 뜨고 이제 맷돌춤을 추시는 듯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리듬 타는 거죠. 음악을 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그게 딱 네네네. 봤을 때 킹 받는다. 날 기만 하나? 약간. 아 농담이고 약간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심취하시는 모습도 좋았고 그 콘서트에서 이제 본인이 영향받았던 아티스트들의 뭐 강하솔님의 노래라든지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을 불렀고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털어놨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가 굉장히 솔직하구나라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뭐 마지막을 아는 사이뿐만 아니라 그 전 EP도 한번 들어보시길 네. 권합니다. 뭐 실증 이런 노래 데뷔곡이었는데 참 너무 좋았고 네.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원호 씨가 그 김선혁 씨 공연 가신 거 보고 뭐 저는 형이라고 항상 하니까 와, 이 형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왜냐면은 저는 형이 어디 공연 가는 걸 잘 못 봤거든요. 브루노 마스 막 이런. 근데 김선혁 씨 네. 공연을 가신 걸 보고 네. 와, 음악을 진짜 이분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는 거 요즘에 좀 즐겨 들으셨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이게 했어요. 외로움이 사무칠 때 가끔씩 이제 드림팝을 들으면 촉촉하게 젖어요. 특히 신혜경 씨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아,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아티스트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아티스트가 굉장히 좋은 음악을 계속 발표할 때 팬으로서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뿌듯함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보는 거죠. 그런 네. 면에서 아티스트 굉장히 좋다. 이 아티스트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연경 씨가 준비하신 추천곡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뽑은 이유가 정말 단순하고 네. 에이브릴 라빈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 노래의 사비 부분이 에이브릴 라빈의 렛고 시절을 너무 떠올리게 해서 그냥 선정을 하게 됐어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도입부는 사실 뭐 원더월과 굉장히 비슷해요. 아니면 뭐 에이브릴 라빈의 네이키드 그런 네. 기타 리프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되면서 그 보이지니어스 특히나 이제 피비 브리저스의 좀 감성적인 포크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사비의 딱 에이브릴 라빈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앨범 자체가 좀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전작은 좀 되게 어렵고 힙한 음악을 많이 했다면 이번 앨범은 정말 철저하게 좋은 멜로디에 집중해서 만든 앨범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신스팝 뭐 그런지 뭐 이런 뭐 얼터너티브 뭐 90년대 모던록 이런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구성으로 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앨범 자체를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진짜 오래된 이름이네요. 근데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앨범인지 어떤 노래인지 어머. 얘기를 안 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이거 듣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안달복달라. 에이브릴 라빈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무슨 곡인가? 그래서 어머. 듣는 사람들은 나 뭐 내가 놓쳤나? 이거 지금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클로드라는 인디 가수의 Every Fucking Time이라는 노래.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에이브릴 라빈이 아니었던 거네. 그쵸, 아니었던 난 겁니다. 지금까지 에이브릴 라빈 얘기를 하나보다 하고 에이브릴 라빈 에이브릴 신곡이 라빈이 나왔구나. 신곡이 나왔구나. 아 미괄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미갈식으로. 같은 방송 진행을 하는 같은 사람을 낚으면 어떡한다는 죄송. 겁니까? 현장에서도. 이건 아 자꾸 깜빡하네요 제가 이거. 저 너무 떨려요. 저는 지금 영경 씨 보면서 네. 원래 잘 떠는 편이기도 한데 영경 씨를 보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아 저 지금은 안 떨고 있는데. 아니 항상 이렇게 끝날 때 되면은 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연경 씨가. 아무튼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테임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그리고 원호 씨가 추천하신 김선혁 씨의 마지막을 아는 사이. 뮤직 매거진 뮤브 두 번째 시간 성원호님과 함께 음악계 뉴스부터 추천 신곡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2회에 초대가 돼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같이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또 앞으로는 한 스튜디오를 2시간 빌리세요. 2시간 빌리셔서 1시간 연습을 하고 네네. 이렇게 1시간을 왜 저도 떨려요 지금. 1시간 이제 그 정민지 님이 그랬거든요.
그 하기 전에 형 시간 짧으니까 쓸데없는 말씀 쌉소리 하지 마시고 쓸 말만 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생방처럼 하세요. 그렇습니다. 방송은 생방처럼. 이대원은 하겠죠. 저는 못합니다. 네. 아무튼 대화해보고 싶다. 네. 잘 지내지? 아무튼 저희 원호 씨랑 이렇게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한 10번 정도 더 모시고 싶다. 저는 뭐 인여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원호 씨가 갖고 있는 얘 왜 이러지? 내가 진짜 미쳤구나. 아니. 아, 그렇지 않고 네네. 원호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잠재력을 오늘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MC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네. 잠재력을 아직까지 보유만 하고 있으면 토크 잠재력.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조만간에 또 한 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우 저는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네. 그래서 만남을 또 기약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우리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방송 들으신 소감들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나누고픈 음악 이야기나 뭐 나의 추천 음악, 뭐 나는 이번 주에 뭐 아니면 최근에 이런 음악 즐겨 듣고 있다 이런 얘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연경 씨가 준비하신 클로드의 Every Fucking Time. 이거 19금 음원은 아니겠죠? 모 19금 사이트 검색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19금 19금 음원이면 이게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정말 F하고 별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 19금은 아닐 텐데. 네, 별별별로 돼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드의 Every Fucking Time.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